다름 아니라 내 삶을 의심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번 주말에 행복하게 집에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인스타그램을 켰더니 누가 호캉스를 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번 주말 나는 잘못 보내고 있는 것 같은, 나는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스스로 삶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정지우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 한 10여 년 정도 작가 겸 문화평론가로 활동하면서 청춘인문학, 분노사회, 그리고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 최근에는 내가 잘못 산다고 말하는 세상에게까지 한 10여 권 정도의 책을 출판해왔고요. 최근에는 변호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시대를 정의할 때는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어떤 금리와 관련해서 경제적 관점에서 우리 시대를 정의할 수도 있고, 어떤 정치적 관점에서 우리 시대를 정의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우리 사회를 좀 더 문화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강요들을 느끼고 있는지,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가 숨 쉬면서 그 숨 쉬는 호흡마다 어떤 목소리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어떤 우리의 마음에게 어떤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요받고 있는 총 3가지의 시대적인 흐름을 이야기해보는 것이 일단 첫 번째 목표고요. 저는 일단 우리 시대를 어떤 급류 같은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과거에는 어느 정도 정해진 그런 도덕적 기준이나 윤리적 기준, 그리고 인생에서의 어떤 기준들이 있었다면, 최근에는 그런 기준들이 너무나 많아졌고 모든 사람들이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 같으면서도 정말 끊임없이 우리에게 수많은 목소리들이 들어오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면 안 되는지, 또 주식을 투자해야 되는지, 부동산을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는지 등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급류 같은 시대에 우리가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좀 중요하게 들어오고 있는지, 이게 막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쏟아진다면 그 중에서 나뭇가지가 와서 우리를 때릴 수도 있고, 때로는 흙탕물에 같이 딸려오는 옷가지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같이 이야기해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이번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저는 우리 시대를 양극성 분열의 시대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양극성 분열, 어떤 뜻일까요? 그러니까 되게 극단적인 2가지 정서가 우리 속에 매일같이 반복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붙인 이름입니다. 한쪽에는 굉장히 극단적인 선망과 동경 같은 것들이 있죠. 부러움 같은 것들이 있고. 근데 또 다른 한쪽에는 그런 어떤 누군가를 되게 이상화하는 선망과 동경과는 정반대로 굉장히 불행한 이미지, 그 누군가의 되게 불행을 소비하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 굉장히 2가지 축이, 행복과 불행이라는 2가지 이미지가 우리에게 거의 매일같이 쏟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우리 동경과 선망이라고 한다면 정말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거의 매일같이 사용하는 인스타그램 같은 SNS를 보면 매일같이 부러운 삶을 전시하는 사람들, 내 주변 사람들, 또 인플루언서들, 셀럽들, 연예인들이 수많은 인생들을 전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너무 부럽다, 나도 저렇게 호캉스 가고 싶다, 어떤 호텔 레스토랑 가고 싶다, 이런 끊임없는 선망들이 매일매일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들어오는 거죠. TV를 켜더라도 혼자 사는 연예인, 같이 사는 연예인이든 육아를 하는 연예인이든 또 그들도 너무 화려한 삶을 살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유혹들을 상당히 걷어내기가 힘든 또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혹이라는 말을 한번 떠올려 보면, 유혹이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뭔가를 이제 유인하는 거죠. 유인하고 뭔가 혹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되게 의심스럽게 만드는 건데, 이런 타인에 대한 선망과 동경이 무엇을 의심스럽게 만들지 생각해 보면 다름 아니라 내 삶을 의심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번 주말에 행복하게 집에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실수로 인스타그램을 켰더니 누가 호캉스를 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번 주말 나는 잘못 보내고 있는 것 같은, 나는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은 되게 묘한 느낌을 받는 거예요. 또 TV를 켰더니 또 누구는 너무 잘 살면서 한강에 보이는 아파트에서 너무 어떤 연예인들이 삶이 행복하면 마치 지금 내가 그냥 평범한 빌라에 살고 있는 나의 삶은 너무 초라해 보이고 마치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스스로 삶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행복의 이미지들에 유혹당하고 있는지, 이것이 우리 시대에 되게 중요한 한 축이고요. 이 양극성 분열이라고 해서 또 다른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 다른 측면은
동시에 우리가 행복한 타인을 찾는 것 못지않게 불행한 타인들을 찾아다닌다는 뜻이에요. 특히 유튜브 같은 콘텐츠들을 보면 그런 콘텐츠들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망해요. 여러분 뭐 아이 낳으면 인생 망합니다. 뭐 아니면 뭐 예술하지 마세요라든지 하여튼 그런 어떤 특정한 타인의 삶이 얼마나 불행한지에 대해서 되게 공개하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혼하면 망해요라는 콘텐츠가 뭐 100만 조회했으면 예를 들어서 혼자 살면 외롭고 뭐 자살합니다. 이런 콘텐츠도 100만 조회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가 살지 않는 그런 형태의 타인의 삶이 불행하다고 확신하고 싶어하는 그런 현상이 또 굉장히 폭넓게 퍼져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쪽에는 여러분 결혼하면 인생 망해요, 아이 낳으면 인생 망해요라는 콘텐츠가 뭐 100만 조회수를 기록한다면, 반대로 다른 한편에서는 여러분 혼자 살면 너무 외롭고 또 뭐 인생 망합니다, 뭐 이런 식의 콘텐츠가 똑같이 뭐 조회수 100만을 기록하면서 어떤 사람은 각자가 원하는 그런 불행의 콘텐츠를 소비하는 거죠. 아, 나처럼 살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다 불행해야 돼. 내가 선택하고 싶지 않은 저런 삶은 불행한 삶이어야 돼. 타인의 불행을 소비하게 만든다는 거죠. 또 다른 의미에서도 가령 뭐 우리가 되게 잘 나가는 사람들이 몰락할 때 되게 쾌감을 느끼면서 가서 악플을 난다든지, 그 누군가를 저격하는 컨텐츠를 굉장히 즐긴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그 누군가를 선망하는 것 못지않게 그 누군가의 불행을 바라고 있다. 이 두 가지 축이 우리 인생에서 너무 큰 부분을 차지하면서 우리를 양극성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시대상이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는 달라 보이지만, 언뜻 보면 달라 보이지만 되게 비슷한 면이 있어요. 왜냐면 내가 내 삶에 그냥 만족하고 내 삶을 사랑하고 내 삶에 확신이 있다면 굳이 다른 사람의 삶을 그렇게 선망할 이유도 없고 그 누군가의 불행을 그렇게 바랄 이유도 없는 건데, 결국 우리의 삶이 굉장히 내면에서부터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끊임없이 불안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양극성 분열의 정서들이 우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 그런 시대상을 제가 첫 번째로 꼽는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우리나라 사회의 좀 고유한 특성일 수 있는데, 우리나라 사회가 지나치게 어떤 시간 중심의 사회로 서열지어져 있다는 측면입니다. 제 아이가 지금 한 5살 정도 되는데요. 제가 이제 제 아이가 데리고 이제 놀이터 같은 데 가면 되게 좀 다른 아이들과 막 어울려 놀고 있는데 한 번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보다 한 살 정도 많은 또 다른 되게 귀여운 아이가 내가 형이니까 내 말 들어야 돼, 너는 동생이니까 뭐 내 말 듣고 여기서 놀지 마, 내가 놀 거야, 이런 식으로 벌써부터 5살, 6살 때부터 나이로 인한 서열 관계를 맺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근데 이렇게 나이로 인한 서열 관계가 이렇게 엄격한 나라는 뭐 전 세계에 거의 우리나라 외에는 잘 없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이제 되게 그런 시간과 나이에 따른 서열이 굉장히 강한 사회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나이에 따른 서열을 익히죠. 누구는 형이고, 누구는 누나고, 누구는 동생이고, 동생은 한 살이라도 많은, 뭐 때로는 뭐 11월생과 1월생이면 한 달이라도 먼저 태어난 그런 형과 누나의 말을 들어야 되고, 선배의 말을 들어야 되는 이런 되게 기이한 이런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또 다른 측면으로는 그냥 나이에 따라서 처음에는 이렇게 서열이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어느 시점부터 뭐 성인이 되고 나서 어떤 시점부터는 이 굉장히 엄격한 시간이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시간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면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은 나이 쌈람 먹은 존재가 되면서 패배자로 낙인 찍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특정 나이 때 우리가 뭐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고 뭐 재수하고 삼수하고 뭐 오수 육수를 한다든지, 특정 나이 때에 또 회사에 취업을 하지 못한다든지, 특정 나이 때 결혼을 하지 않고 뭐 아이를 낳지 않으면 저 사람은 그때부터 그 시간에 맞는 존재가 아니라는 어떤 낙인을 찍히기 시작하는 거죠. 되게 이상한 점이, 근데 이때 우리의 서열을 결정짓고 우리가 서로를 판단하게 만드는 기준은 인간 자체가 아니라 시간이 기준이에요. 절대적인 기준은 시간인 거죠. 특정한 숫자의 어떤 시간, 특정한 숫자의 나이에 저 사람이 저것을 이루지 못했으면, 어떤 것에 도달하지 못했으면 저 사람은 나고자고 박탈감을 느껴야 마땅한 존재라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엄격한 시간표가 존재하는 그런 시간 서열 사회, 시간 중심 사회라는 것이 제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굉장히 좀 커다란 그런 문제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나라 사회가 뭐 집단주의 사회다. 저도 뭐 분노사회 같은 책에서 많이 했던 말인데요. 집단주의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획일화된 기준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가 특정한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따라서 그 기준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을 누구는 성공한 사람이고 누구는 실패한 사람이라고 규정하는 그 집단적 기준에 따라서 개개인들을 판별하는 그런 사회가 사실 집단주의 사회고 집단주의 사회의 중요한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 사회의 집단주의적 기준이라는 것은 이처럼 시간이 너무 중요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개개인들에게 좀 가혹한 면이 있죠. 왜냐하면 사람에 따라서는 시간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누군가는 똑같은 나이지만 뭐 좀 정서적 발달이 늦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똑같은 나이지만 뭐 신체적으로 더 빨리 늙을 수도 있고 오로지 우리가 계량한 시간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제 그것이 모든 것인 것처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로 좀 문제의식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측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제가 꼽고 싶은 우리 시대의 모습은 이웃이 사라진 시대라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 서울에서 이번 여름에 굉장히 많은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실제로 뭐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그 폭우로 인한 많은 피해를 입었었는데 제가 그때 봤던 하나의 영상이 있었습니다. 어떤 뉴스에서 나왔던 영상인데 이 폭우가 쏟아지는 반지 앞방에 어떤 아이 한 명이 갇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웃들이 달려와서 그 반지 앞방의 창문을 두드리면서 그 문을 부수고 결국에는 그 아이를 구해내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이를 이렇게 부를 때 그 아이의 이름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웃 아저씨들이. 근데 저만 하더라도 저희 옆집 아이 빼고는 저희 주변에 동네에 있는 아이들 이름 잘 모르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어떤 동네에서는 여전히 이웃이 존재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제가 그 영상을 보는데 굉장히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어떤 위기의 순간에 그 어떤 아이가 어떤 시간대에 어떤 집에 갇혀 있을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이웃의 존재라는 것이 있고 그 이웃이 그래서 그 아이를 되게 목숨을 걸고 구하고 그리고 구하고 나서 토닥여주면서 괜찮다고 이야기해주는 그런 장면들이 저는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요즘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느낌과 너무 많이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대는 흔히 이제 각자 도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동네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령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뭐 아파트마다 뭐 서로 인사를 하고 이렇게 좀 이웃과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문화도 있겠지만 상당히 많은 아파트 문화나 또 최근 현대사회 문화에서는 뭐 이웃들이 굳이 인사하지 않고 인사하더라도 목례 정도만 하고 뭐 굳이 서로의 이름을 캐묻는다든지 아니면 뭐 서로 아이가 뭐 어떤 학교를 다닌다든지 서로의 직업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신뢰가 된 면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우리가 이웃을 가까이 느끼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죠. 굉장히 좀 단절감이 있는 시대고 그런 와중에 그렇게 이제 이웃의 아이를 알고 있고 이웃의 아저씨가 존재한다는 그 장면을 봤을 때 저는 굉장히 낯설기도 했었고 또 되게 뭉클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이 이웃이 사라졌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가까운 곁의 존재들이 사라졌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달리 말하면 우리 인생을 그냥 뭐가 채우고 있다는 뜻일까요? 가장 가까운 존재들이 아니라면 굉장히 먼 존재들이 우리 일상을 채우고 있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루 종일 가장 많은 정보를 접하는 사람들은 뭐 SNS 속 사람들, 사실 SNS 사람들 중에서 뭐 옆집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은 평생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특히 뭐 연예인들의 어떤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사람들 굉장히 멀리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 굉장히 먼 것들이 우리 일상의 시간을 실제로 채우고 있는 거예요. 정작 우리가 뭐 이웃을 만나서 되게 가까운 그런 주변 사람들을 만나서 보내는 시간들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뭐 인터넷에서 가령 내가 들어가는 뭐 온라인 커뮤니티, 익명 커뮤니티에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죠. 익명의 시간은 늘어나고 가까이 맺는 친밀한 이웃의 관계는 줄어들고 그런 것이 우리 시대에 굉장히 보편적인 형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집에서 뭐 유튜브를 하루에 1시간씩 본다고 하면 그 유튜브 속에 나오는 사람과 우리는 되게 편면적 친밀감을 가질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절대 상호적 친밀감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상호적 친밀감을 느끼도록 착각은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댓글을 달았더니 그 유튜버 뭐 100만 구독자 유튜버가 답글을 달아줬더라.
그러면 되게 마치 상호적인 관계가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느낄 수 있지만 실제로는 편면적 관계인 거죠. 편면적 친밀감이고 그 사람은 이제 항상 자신의 어떤 콘텐츠를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제공할 뿐이니까. 근데 그런 관계성들이 너무 넘쳐나고 있고 실제의 어떤 곁은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제 어떤 고립의 심화와 어떤 외로움 같은 것들을 우리 시대의 중요한 특성이라고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대가 굉장히 외로움이 심화된 시대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사실 이 외로움이 심화됐다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요즘처럼 연결이 많이 되는 시대가 어디 있냐. 우리가 거의 매 순간 초연결의 시대에서 뭐 SNS도 끊임없이 하고 있고 뭐 매일 카카오톡으로 누군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인터넷 커뮤니티에 들어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루 종일 수다를 떨고 있는데 이런 초연결의 시대에 무슨 고립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가만 들여다보면 그 연결들이 굉장히 다 간접적인 연결들이고 멀리 있는 사람들과 연결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 주변이 메말라가는 어떤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웃이 사라진 시대라는 것을 우리 시대의 하나의 명칭으로서 제시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끊임없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이런 정서들이. 그래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부러워하도록 매일매일 요구받고 그리고 끊임없이 불행한 사람들을 찾도록 요구받고 그리고 불행한 사람들을 찾게 되면 쾌감을 느끼고 그 누군가에게 악플을 달 때 쾌락을 느끼듯이 또다시 쏟아지는 것은 너는 그 시간에 따른 충분히 적절한 존재가 아니야. 너는 그 시간이 요구하는 그 어떤 인생의 미션들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존재야. 너는 특정 시간대, 특정 나이대 이 사회에 존재하는 이 시간표를 맞추는 존재여야 돼라는 그런 또 압박감, 강요, 요구가 쏟아지고 있는 거고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네 곁에 있는 이웃이 아니야. 너는 지금 저 온라인 세상, 저 수많은 세상에 펼쳐져 있는 저 정보의 바다에서 쏟아지는 그 콘텐츠들을 즐겨야 되고 이 알고리즘들이 제시하는 그런 타인들의 이야기들을 소비해야 돼. 이런 것들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는 우리 마음의 상태라는 거죠. 달리 말해서 이제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항상 그 시대 속에서 어떤 중요한 영향들을 받고 있다는 거고 저는 그 영향에 대해서 총 3가지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시대가 이런 시대고 우리는 이런 요구들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런 질문들이 자유롭게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질문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대답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